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 매수가 거의 1,600억가량 유입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참고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코덱스 200, SK텔레콤, SK하이닉스의 매수 금액만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수 금액을 뛰어넘는 양상이죠. 반대로 이쪽은 외국계 창구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3%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현대차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이 그래도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LG전자나 기아차는 급락하고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는 나쁘지 않은 양상.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좌우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파업 효과로 인해서 판매 실적이 좀 부진한 양상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지수는 별로 안 내리고 있지만 오히려 소폭 오르고 있지만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외국인 수급장이라는 것,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경기 회복과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실적 시즌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좀 더 민감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실적에 기인한 외국인 매수가 살아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 또 장중에 나오고 있는 이슈 살펴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상장설까지 나오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비교 그룹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가 이렇게 급하게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수급, 첫 번째 포인트는 수급,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고 기관 매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지금부터 준비된 그림과 함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이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흐름에 발목을 잡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았죠. 정치적인 이슈가 미국 시장의 발목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도 일정 가격대에서는 정체에 빠져 있는 양상이고요. 특히 신경제, IT 쪽 종목군들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경제 종목군들은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 국내 증시도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을 본다면 과연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차트는요,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 금액과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맥락을 보시면 거의 흐름을 같이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코스피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일간 수출액인데, 일간 수출액 기준만 본다면 9월달 수출액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까지 왔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수의 궤적과 일평균 수출액 금액의 움직임이 같이 흘러갔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 미국 이 소비 시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일평균 수출액이 약간 더 늘어날 가능성, 아주 빠르게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지수의 움직임은 아래로 내려가기보단 기업 실적에 따라서 윗방향이거나 아니면 여전히 횡보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출이 모든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9월 수출이 가장 좋아진 업종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선박이 가장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와 같은 IT 쪽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양상이고요. 자동차는 정체 양상. 그렇지만 우리가 파업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자동차도 선전을 했더라고 볼 수 있고, 철강이나 석유, 정유, 섬유, 액정 디바이스 같은 IT 쪽에선 유일하게 액정 디바이스만이 약세를 보이면서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수출을 연연한 것은 반도체와 함께 선전한 자동차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여전히 왜 이 IT 쪽과 자동차 쪽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지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미국 수출은 조금 탄력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플러스 국면, 늘어나는 국면이고요. 월별로 살펴봤을 때 대중국 수출은 지금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증가 탄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의외로 유럽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 수출은 안 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아세안 수출은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았죠. 지금 아세안 경제 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세안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중동 수출은 최근에 플랜트 수출 같은 것들이 정체가 되면서 전반적인 부진 양상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좋고 그리고 유럽은 정체에 빠진 양상, 중국도 정체에 빠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아세안 수출은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이 우려보다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아세안 국가가 왜 좋으냐, 이 국가 내에서 과연 좋은 양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의 특징은 베트남만 아주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LG전자의 주요 부품이나 세트 공장들, 삼성전자의 주요 부품과 세트 공장들이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양상이죠. 최근에 중국 시장으로는 이 기술의 숙련도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국면입니다만 실제로 핸드폰 세트를 만드는 쪽은 우리나라의 구미와 함께 베트남이 주요 생산 기지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삼성물산을 기저로 해서 종합적인 플랜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삼성그룹의 최근 흐름이죠. 그래서 베트남 쪽 수출은 매월 가리지 않고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태국은 2개월 연속으로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싱가포르 편차가 심하고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 아세안 전체적으로 보면 탄력이 둔화된 양상. 그래서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IT가 좋은 이유는 최근 갤럭시 시리즈가 잘 팔리고 옵티머스 그리고 G 시리즈, 이 LG의 G 시리즈가 그래도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쪽의 IT 수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아세안 국가는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증가했지만 국가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석유화학 제품 것들을 많이 사갔던 이 동남아 쪽의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둔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T 자동차와 이 국영제 업종, 우리가 이제 소재 산업재라고 부르는 국영제 업종, 같이 이제 경기에 민감한 종목군들인데요. 내구 소비재와 경기재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아직도 IT나 자동차 쪽에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영제 쪽은 회복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2% 부족한 양상인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쪽 영역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트레이딩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IT라든지 자동차의 견조한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바이앤, 홀딩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표상으로 9월 수출 지표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업종과 전체적인 시장 종목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베트남 쪽으로도 분명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IT가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베트남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좀 더 견조한 모습,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핸드셋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는 있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올라서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외국인 매물을 만나면서 또 기관 매물을 만나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의 상승에다가 삼성전자의 지금 미국 상장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는 수출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3분기 실적은 파업 관련 효과를 받아들이면서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 기관 매물이 집중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4분기 수출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또 국내 이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전반적인 체감지수, 4분기의 전망지수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은 수출산업 경기 전망입니다. 지금 경기 전망 자체가 2013년도부터 좀 회복되고 있는 3분기 연속으로 계속 회복되고 있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국내 수출 증가율 증가와 함께 4분기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 4분기에는 수출이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입은행에서 보고 있는 수출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조건들 중에서
환율은 최근 안 좋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글로벌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출입 선행지수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수출의 증가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업종별로 이 수출의 증가분에 좀 기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장밋빛 장만만 보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업종별 4분기 수출 전망을 살펴봤을 때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요.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은 4분기에 더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전망이 좋은 종목들이고 이 아래쪽으로는 3분기 대비해서 조금 위축되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그리고 일부 철강 제품들, 플라스틱, 석유 제품들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바닥 이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동차는 답보 상태, 기계라든지 화학공업 제품이라든지 전기기기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 선박 쪽 이런 쪽은 4분기엔 좀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4분기에도 전반적으로 모두 좋아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업종별 차이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제조업 PMI인데요. HSBC PMI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모습이었지만 이 중국의 통계청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탄력은 크지 않은 상황. 50이라고 하는 기준선 부근에서 지금 2년째 거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신규 주문 대비해서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 압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단순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유동성 통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중국 시장 내에서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기대만큼 탄력적으로 이 중국의 생산 주문 그다음에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중국 PMI 중에 향후 전망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다가 다시 9월 들어서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엇갈리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4분기에도 이미 이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좋아지는 업종만 좋아진다. 모든 업종들이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유럽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회복 속도가 지금 분기별로 보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회복 정도라는 것이지 이 분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게 되면 아직도 마이너스 국면에서 플러스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4분기에 유럽은행, ECB의 추가적인 LTRO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유동성 효과를 시장에서 일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있을 ECB의 결과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4분기에도 일부 개선되긴 하는데 그 개선되는 업종이 제한적이다라는 것. 이 부분에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업종 투자 전략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IT와 자동차가 주류를 잡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 S&P 500 그 지수 수익률과 큰 격차를 보여주는 업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P 500의 수익률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0% 정도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자동차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모습은 70%에서 60% 정도 가량의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이 지금 대형주 지수 굉장히 격차가 큰 양상이죠.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진 것은 최근 현대기아차가 주춤하는 사이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일본차의 약진 그리고 미국 빅3의 약진이 나타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업종 같은 운수장비 업종과 함께 주택업종 등이 미국의 소비와 미국의 이 제조업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종목을 좀 한정 지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IT 쪽에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고정거래 가격 상승에 따라서 매출은 줄겠지만 이익 쪽에서 큰 폭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단기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관련 종목 오늘 조정폭이 비교적 크죠. 그렇지만 수급이 안정될 경우에는 또 빠르게 시세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보다는 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완성차보다는 이런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같이 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대표적으로 뭐 타이어라든지 만도라든지 한라비스톤 공조, 그리고 현대차의 추가적인 설비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현대유와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4분기에도 시장 대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모멘텀 향한 것은 SK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 정도이지만 만도나 한라비스톤 공조나 현대유와 같은 종목은 향후의 실적의 기대 가능성 혹은 글로벌화되고 있는 실적의 재평가 가능성 이런 것들의 무게를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미국 쪽에서 살펴본다면 뭡니까? 기술주의 강세였죠. 대표적으로 어제부터 나왔던 이슈이긴 합니다만 아이칸이 애플의 자사주 매입을 늘려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다시 $5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미국 시장을 장식한 것도 애플과 함께 최근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마이크론의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 기술주들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소비주들 중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또 하나의 핵심 종목은 크리라고 하는 이 LED 칩 메이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LED라고 하는 것도 반도체와 똑같이 완성 제품이 만들어지기 이전과 공정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인곳 같은 것을 제작하는 곳이 있고 인곳으로 칩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요. 이 칩을 바탕으로 모듈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 이 칩과 모듈 같은 이 모듈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기기들을 붙여서 이제 완제품 우리가 흔히 보는 이 LED 조명이라고 하는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크리라고 하는 업체는 이 칩 메이커 그리고 모듈 메이커 사이에 있는 그런 업체죠. 양쪽을 모두 하고 있는 업체인데 오늘 신제품 발표를 하면서 원가 절감, 수익성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리 제품의 가격이 비교적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열등과 비교해 봤을 때 크리의 이제 LED 등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비싼 가격을 주고 이걸 사느냐. 물론 사면 오랜 시간 쓸 수 있지만 더 가격이 싼 백열등 쪽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시장에서 나타내면서 크리는 기대감만큼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나온 새로운 모듈과 칩은 기존에 이제 백열등 가격을 거의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면 10,000시간 쓰는 백열등보다는 10만 시간 쓸 수 있는 LED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향후 비용 통제도 되면서 실적 개선 요인이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은 줄어들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크리의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오늘까 거래도 급증했고요. 주가도 15% 넘게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5%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초에 발생했던 큰 폭의 하락갭을 아직 다 메우진 못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의 흐름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서울반도체, 루미마이크로, 루멘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동반해서 움직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LED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성장에는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이 조명, LED 조명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LED 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LED가 지금 3차 혁명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앞에 생략됐습니다만 1차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에는 소형 LCD,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핸드셋들 이런 것들의 LED 조명으로 백라이트 유닛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1차적인 성장을 보였고요. 그 2차 성장을 이끈 것은 지금 1차 성장이 끝나자마자 2차 성장을 이끈 것은 TV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TV가 거의 LED로 LED 백라이트로 교체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현재는 이제 OLED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UHD TV, OLED TV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만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을 지나가게 되면 TV 시장 쪽의 산업 침투도는 정체라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명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이 침투율이 높아질 거다. 왜냐하면 LED 칩의 가격, LED 조명 완제품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형광등 대비해서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로 진입하고 있고요. 백열등 비교에서도 비슷한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향후 우리가 2016년까지는 한 28% 정도 연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가 100%였다면 내년엔 128, 그 다음에는 거의
150 한 얼마가 될까요? 한 뭐 150에서 140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 이제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ED 종목에 대한 주목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이 있는데 그 밸류 체인 내에서 가장 주가도 양호하고 이익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이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칩 쪽에서 시가총액 증가와 함께 이익의 증가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재 패키징, 모듈 패키징 사업 쪽입니다. 이쪽의 시가총액과 함께 이익이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조명 세트 쪽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주가 기준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다른 쪽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그렇게 다른 이 두 쪽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전히 칩 관련 종목군들과 함께 모듈, 패키지 관련 종목군들에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미 언급드렸지만 LED 밸류 체인을 보시면 이렇게 기판, 인곳을 만들어서 인곳을 잘라낸 것이 기판이죠. 그래서 LED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이 동그란 기판에다가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을 달아서 실제적으로 이 웨이퍼 자체로 만들고 난 이후에 칩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칩을 만들고 전기적인 신호를 주면서 스스로 발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LED라고 하는 거죠. 이런 LED에다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추가를 해서 일종의 모듈화를 시키면 이게 이제 LED 패키지가 되는 거고요. 이 패키지에다가 뭐 소켓이라든지 위에 등을 달아서 나온 제품이 바로 LED 등, 조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밸류 체인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웨이퍼, 칩, 패키징 이쪽에 상대적인 수익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봐야 될 것은 글씨가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뒷단으로 가면 갈수록 업체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미 뭐 2, 3년 전부터 모두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각각의 산업 밸류 체인들의 모두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의 숫자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단보다는 뒷단이 훨씬 만들기 쉽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집중해 있고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도 나오고 LG전자도 나오고요. 뭐 루멘스, 동부라이텍, 금호전기, 세코닉스 등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분명히 좋은 것은 분명하나 이 구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의 경쟁 강도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한국만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업체들의 흐름도 동일한 그 흐름 속에 살펴보게 되면 앞쪽에 웨이퍼를 만드는 쪽의 흐름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완제품을 만드는 쪽의 흐름이라고 보여주는데 칩 메이킹 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패키지가 하는 쪽의 숫자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의 대규모 업체들이나 아니면 중소형 업체들을 모두 빼고 대형 업체들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종목군들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 뒷단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최종 그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업체들은 모스람이라든지 필립스 라이팅이라든지 GE 라이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업체들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어디에 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명 쪽으로의 진출이 아니라 오히려 TV라든지 가전제품들의 LED 사용 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칩단, 그다음에 패키징단, 그다음에 웨이퍼단 이런 단 쪽에서의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 이슈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LED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향후 성장할 것은 분명한데 우리 시장 내에 킹선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가 진출을 해서 한국 시장을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업체들의 가격도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감과 우려감을 먼저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LED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 물론 성장하고 있는 종목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겠죠.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투자 전략상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아직까지는 가져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LED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중기적인 관점까지는 서울 반도체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려해봐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LED 칩 가격이랑 LED 패키징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통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글로벌 주명 시장의 유통사는 이미 한국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스람이라든지 G라이팅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글로벌 유통시장 쪽으로는 우리가 진출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선 장기적인 전략보단 중기적인 전략, 단기적인 전략에서의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칩이라든지 웨이퍼 쪽에 무게가 주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유망 종목으로서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오디텍이라고 하는 제너 다이오드를 만드는 업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너 다이오드 칩이라고 하는 것이 LED 웨이퍼를 하나 만들게 되면 반드시 하나 붙여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일종의 패키지 안에 꼭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지금 현재 9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경쟁사가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과의 끈끈한 연관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칩메이킹, 웨이퍼 쪽에 관련이 있는 오디텍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수익성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서울 반도체 여전히 박스를 깨지 못하고 좀 답답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반도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군요.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주도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꺼지지 않는 이상 또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여전히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두 번째, 국내 수출 9월달 성적표를 살펴봤는데 7월달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8월달 회복, 9월달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만 질적으로 나쁘지 않고 4분기에도 회복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좋은데 모든 업종들이 동반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충분히 좋아지고 있는 IT 쪽에서의 대장주들과 함께 자동차 쪽에서의 글로벌 품주들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화제를 낳았던 LED 시장, 장 초반에 좀 불이 붙는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 구간에서 종목별로는 조금 탄력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탄력을 줄이면서 시가보다도 낮아진 양상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중기적으로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오디텍을 비롯한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상승 추세가 좀 살아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주목을 해보되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리고 종목의 크기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오디텍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보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서울 반도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글로벌 유통업체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지 또 중국 업체들 저가 공세에 잘 버텨나갈 수 있는지 체력을 확인하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까지의 투자는 가능해 보입니다만 6개월 이후부터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나 LG노텍도 LED 물량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들 업체는 이게 이제 성장 동력이 아니라 저가 수출을 통해서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LED만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적인 대형주인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경우 메리트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단기적인 종목, 중기적인 종목에 대한 일종의 이제 관심 종목 관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5포인트가량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선물 시장은 다시 탄력이 좀 줄어들면서 0.4포인트가량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일부 좀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기관의 매물이 또 자동차 종목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까지 시장 흐름과 함께 시장을 좀 좌우할 수 있는 포인트들 점검해 봤고요. 잠시 후부터는 좀 더 자세히 종목들,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과 함께 종목의 모멘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